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일했으니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매달 꼬박꼬박 납부했고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니까 당연히 든든할 거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막히고 자녀들은 독립했지만 아직 완전히 손을 놓기 어려운 상황.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지출은 줄지 않는데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만 바라보다가 노후의 삶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 통장이 바닥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사례로 풀어보려 합니다. 실제 이름은 가렸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실하게 평생 일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마치 훈장처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고 드디어 첫 연금을 수령하던 날, 마음 한편이 든든하면서도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온 금액은 본인의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늘어난 현재 기준으로는 한 달에 기초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고 각종 복지가 있었기에 크게 체감하지 못했지만 퇴직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끊기고 국민연금만 남았을 때 그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이분은 결국 노후를 채우기 위해 다시 일거리를 찾아야 했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분명히 필요하고 소중한 제도이지만 이 사례처럼 그것만으로는 노후의 삶을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오래 해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대 초반부터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장사가 어려운 해에는 몇 달씩 연체하기도 했고 중간에 임의가입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납입 기간이 짧고 금액도 충분치 않아 연금액이 기대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막상 노후에 들어서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가게를 정리한 뒤에는 수입이 끊겨 생활비는 모아둔 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금방 줄어들었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분은 뒤늦게 개인연금을 알아보았지만 나이가 높아질수록 조건이 불리하고 부담이 커져 가입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트타임을 이어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수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노후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은퇴 후에도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였습니다. 배우자가 큰 병에 걸리면서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가 연금 수령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나마 모아둔 자산을 조금씩 꺼냈으며 버텼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막아주지는 못했고 결국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제야 국민연금만으로는 위험 상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설계된 목적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풍족한 노후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즉 생계 유지의 기초를 제공할 뿐 그 이상을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노후 기간이 길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연금 하나만으로 버티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임대 수입이든 혹은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든 나의 경험과 시간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둘째,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병행하여 준비하면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 역시 경제적 자산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예방적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절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출관리 습관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소비 패턴까지 유지한다면 금세 자산이 바닥납니다. 노후에는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꼭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노후의 한 축일 뿐 절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는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지금 50대 이후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짚어보려 합니다. 준비가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략은 다층적 연금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지만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쌓아 올리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게 되지만 그 운용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두고 계십니다.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배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을 활용하면 물가 상승에도 대응할 수 있고 자산을 꾸준히 불려갈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적립해두면 노후에 큰 버팀목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가입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은퇴 시점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수수료 구조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안정적으로 불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전략은 현금 흐름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여러 갈래로 흘러야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끊기는데 이 시점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임대 사업을 통해 매달 임대료를 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부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소득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략은 자산 배분과 지출 관리입니다. 자산은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어 두느냐가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의 균형 있게 배분해야 특정 자산이 흔들릴 때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려 생활비를 꾸준히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관리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고정 지출이 늘어납니다. 의료비와 관리비 같은 비용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넷째 전략은 건강관리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로 다 빠져나가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예방 중심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절약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검진은 경제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략은 정보와 학습입니다.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제도도 자주 바뀝니다. 세제 혜택이나 금융 상품은 시기에 따라 유리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의 설명회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새로운 흐름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같은 자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략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노후 재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가 필요할 때 누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리 합의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문제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마음가짐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불안에만 사로잡히면 소비를 지나치게 줄이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낙관은 위기를 불러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다층적 구조를 만들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과 지출 관리로 안정성을 높이고 건강관리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삶을 계획할 때 비로소 진정한 노후 대비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불안하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수록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